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두 남자 제프 베조스와 손정희, 아마존과 소프트뱅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로 이들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영상 추천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썸네일 제목 기준이고요. 4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불을 쌓는 방법,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전쟁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온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가 말하는 미래, 그리고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대박은 어디에 있을까?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슈퍼스타 경제라는 제목의 4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잡힐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할 만한 3인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이 세 사람을 주목할 만한 3인으로 뽑고 이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온 아마존과 소프트뱅크에 관한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들의 행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019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9.9% 증가, 영업이익은 3.4%, 순이익이 3.6%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일단 아마존 웹서비스 분야가 37%가량 성장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점, 그것 때문에 시장은 다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아마존 웹서비스 분야의 AI, 기술, 마케팅 등에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에 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마존 웹서비스는 현재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위인 MS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동시에 경쟁도 치열한데요. 구글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글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10%나 오른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클라우드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C 시대에서는 누가 강자였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서는 누가 시대를 주도했고 모바일 시대가 저물면서 클라우드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누가 흥하고 누가 저물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앞서 언급한 이런 기업들이 주도 기업으로 떠오르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도 클라우드 시장의 파일을 얻어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현재보다 미래, 과연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무대 뒤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분야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주 인터넷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약 580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우주 개발 경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주 인터넷망 첫 위성을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올해 6월 2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우주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비교적 후발주자지만 나름대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지금 미국 방송통신위원회 FCC에 통신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7월 9일 날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통신위성을 발사를 시도를 한다면 본격적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갈 때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마존만 이 우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는 2019년 5월 우주에 쏘아 올릴 인공위성 60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5월 13일 날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도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기사고요.
있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은 커넥티비티 랩을 2014년부터 가동하면서 우주 인터넷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었고요. 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주 인터넷을 위한 인공위성을 쏠 준비를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존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인 기술 개발과 방법을 다 연구했고 아마존은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마존, 스페이스X, 페이스북 외에 구글 역시 2014년에는 열기구를 이용한 오지 인터넷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요. 자, 소프트뱅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벤처인 원웹에 1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우주 인터넷 시대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도하는 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스페이스X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원웹을 통해서 지금 우주 인터넷 시대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자,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이 왜 우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가? 자, 그것은 바로 여기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는 적게도 소형 위성 11,925개를 쏘아 올려서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인터넷이 닿지 않던 각국 시골 지역에서도 초당 1GB 속도로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오지나 고산지대, 산악지대, 바다 등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이용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로 통신사의 기지국의 범위가 닿는 곳에서만 인터넷이 이용 가능하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즉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들 기업은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수익을 높일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막대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스페이스X 즉 앨런 머스크는 2020년부터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2020년부터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아마도 1, 2년 정도는 딜레이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적어도 5년 이내에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수익도 막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 신문에 나온 소프트뱅크에 관한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최근에 비전 펀드 2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1080억 달러고요. 자,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28조 규모입니다. 자, 2019년 7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요. 1호 펀드 1000억 달러 약 118조 규모와 2호 펀드는 128조 규모로 두 개의 펀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2호 펀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골드만삭스 등도 이 펀드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손정희가 지난 7월 초에 한국에 왔을 때 삼성의 이재용과 단독 회동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 비전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성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이 투자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8조짜리 비전 펀드를 띄운 손정희가 AI 산업 폭발적인 성장 입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뱀 꼬리 전략을 언급했는데요. 도마뱀 꼬리는 30%가 잘려나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자금은 위험이 큰 분야에 베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이 큰 분야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성공했을 경우에 수익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이 실패를 했을 경우 이 30%의 자금이 사라져도 전체 펀드 규모나 회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30% 도마뱀 꼬리 전략을 언급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 펀드 2호를 출범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비전 펀드 1, 2를 합치면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의 연간 자금 조달액의 3배나 되는 겁니다. 이 비전 펀드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벤처 캐피탈이 3년 동안 자금을 모집해야 될 만한 규모를 지금 비전 펀드 1, 2가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비전 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에 될 만한 기업들은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벤처 캐피탈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적자 생존 투자의 세계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진 놈이 최고기 때문에 손정희는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거죠. 일단 이 인터뷰 전문은 아주경제신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도마뱀 이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정도 발췌해 봤는데요. 자, 10년 뒤에 AI가 변화시킬 가장 큰 영역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의료, 교통 분야 등 세 가지일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는 교통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AI, 빅데이터와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빠르게 투자해서 이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걷어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 시가총액은 12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들의 보유 주식 가치는 27조엔,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보유 주식 가치와 이 기업 가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회사의 실력치를 따라잡고 추월할 날이 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가 270조 가까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손정희 회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 주식 가치 이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소프트뱅크의 기업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기업 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였던 미국 통신기업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합병 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 합병 승인이 나면서 미국 통신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은 일본에서도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합병되면서 미국 통신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 손정희는 사실 2014년부터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이나 합병 합병안이 거절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도전했는데 합병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미국 통신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시장 구도가 재편됐는데요.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미국 통신시장은 3강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통신시장은 2강 2중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3강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버라이즌은 미국 통신시장의 점유율 1위 35%를 차지하고 있었고 AT&T가 약 3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프린트가 T모바일과 합쳐지면서 약 3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소프트뱅크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뱅크의 빅픽처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통신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열한 싸움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사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 파이가 커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프트뱅크 T모바일 합병 승인권. 자,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인증해준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함부로 자국의 통신기업을 인수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자, 하웨이 통신 장비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인데 통신기업을 통째로 소프트뱅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만큼 소프트뱅크는 미국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100% 자회사 ARM, 이 전 세계 반도체 설계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번에 하웨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 선언을 하는 등 미국에 잘 보일 짓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소프트뱅크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소프트뱅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제약 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 바로 슈퍼스타 경제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슈퍼스타 경제와 그리고 0과 1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단순하게 기술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뀌는 시대라는 걸 인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과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